조남철 세무사 이종석 세무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상속증여 기초법률 이해를 하는 시간입니다. 상속세, 증여세 개념은 쉽죠. 하지만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속증여에 대한 절세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그에 앞서서 아주 기초적인 개념부터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기업의 실무자 또는 납세자 또는 그 준전문가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느 정도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인이 상속세와 증여세를 구분 못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네, 저도 고객님 만나보니까 이건 증여인데 상속이라 얘기하고 상속인데 증여라고 표현하고 많이 혼동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아주 기본적으로 구분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재산을 주게 되는 당사자가 생존해 있느냐 아니면은 사망하셨나 이거에 대한 기준을 놓고 생각을 하면 쉽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은 돌아가셨으면 상속세 그리고 살아 계시는데 재산을 물려줬다라고 하게 되면 증여세 이렇게 됐네요. 그리고 법정상속분이라는 것도 있는데 원래 우리가 가족들이라고 하게 되면은 기본 n분의 1로 물려받고 그다음에 배우자 같은 경우는 50% 할증되는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직계 비속이 있고 존속이 있고 그다음에 배우자가 있는데 그러면은 1순위로 받는 사람이 어떻게 되나요? 보통 배우자라고 알고 있죠. 네, 배우자와 직계 비속이 되는 거고 보통의 집안에서는 이제 자식도 있고 배우자가 있으니까 보통 배우자와 직계 비속이 받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죠. 없으면은 존속도 올라가고 형제 자매도 갈 수 있긴 한데요. 그리고 법률상 용어인데 유류분이라는 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유류분이라는 거는 상속을 받는데 우리가 아까 방금 n분의 1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과거 분들은 장자 우선, 장남 우선 해갖고 우리 장남한테 내 100억 유산 중에서 90억을 준다. 삼형제인데 또는 2남 1녀인데 장남한테 몰아주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끔 한 50분 상담하면 한두 분 그렇게 나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의외이긴 한데 사실은 오늘 오전에도 제가 9시에 그 하남에 상담을 하고 왔는데 그런 약간 비슷한 상담을 제가 받아갖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쪽 자녀에게 좀 몰아서 준다고 하길래 그런 부분에 있어갖고 경유를 물어봤죠. 근데 그럴 만한 좀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혹시라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말씀은 안 드리긴 하겠지만은 아직도 어떤 자녀 한 명에게 몰아주는 경우에 유류분이라는 건 보장을 해줘야 된다. n분의 1에 50%는 보장을 해줘야 된다. 그게 유류분입니다. 그리고 그 유류분의 대상은 혹시 세무사님 아실까 모르겠지만 이 유류분이라는 게 우리가 상속하게 되면은 증여하게 되면은 직전 10년 5년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까? 근데 유류분이라는 거는 민법상 유류분을 우리가 청구해 갖고 받는 거기 때문에 살아 생전 아버지한테 받았던 모든 재산이 30년이 됐던 40년이 됐던 모두 썸한 것의 n분의 1 그리고 거기에 50%를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세무사님도 이제 상담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야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여분이라는 부분도 있는데요. 기여분은 이제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많이 아프셨어요. 5년 동안 병치레를 하거나 10년 동안 병치레를 하거나 하게 되면 장녀가 예를 들어 큰딸이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셨어요. 장녀가 어머님을 모실 시간에 다른 일을 했으면 돈을 벌었겠죠? 그렇겠죠. 그러면은 만큼의 대가를 줘야 된다는 게 기여분입니다. 그러면은 둘째가 됐던 셋째가 됐던 누군가 자식 중에서 그런 기여를 했던 부분이 있다고 하게 되면은 법적으로 일한 만큼 어떻게 보면은 최저임금이 될 수도 있고 금액이 더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그거를 인정해 준다라는 부분이. 이 부분 되게 합리적인 법리인 것 같네요. 효도를 해야 그러니까 국가에서 효도를 장려를 하는. 개념적으로는 그렇죠. 개념적으로는. 그리고 상속의 순위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직계 비속이 1순위, 그 다음에 직계 존속, 그 다음에 형제자매, 그리고 사촌.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로 가고요. 배우자는 직계 비속이 있으면 동순위, 직계 비속이 없으면 직계 존속과 배우자가 동순위가 됩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속이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은 각각 111 지분을 받고 배우자만 50% 할증이 된다라는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무사님, 그 유언이라고 우리가 편하게 얘기하잖아요. 뭐 세법 개념은 아니고 민법 개념이니까 네. 유언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보통 어떤 식으로 유언을 한다고 알고 계시죠? 저희가 실제로 유언을 하는 장면을 보기는 어렵잖아요. 저희가 뭐 법률 대리는 아니니까. 네. 그래서 드라마를 통해서 병상에 누워 계신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그래서 네. 그 육성으로 전달하는 모습을 네. 보긴 했었는데, 보통 실제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보통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경우에는 육성으로 해서 녹음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게 민법 1067조에 나와 있는 유언의 방식인 거고요. 네. 유언에는 총 5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자필 증서라고 해갖고 그냥 아버님께서 건강하실 때 쓰는 겁니다. 쓰고 거기다가 내용을 쓰겠죠. 그리고 날짜를 쓰고요. 네. 그리고 본인의 성명을 쓰고 주소를 쓰고 날인까지 총 5가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 그 유언장은 무효. 유언의 내용, 작성 연 월일, 주소, 성명, 날인. 성명을 흘렸으면 안 돼요. 도박? 정자로 쓰고 도장을 찍던 사인을 하던 네. 그래야지 자필 증서로서 유언을 인정을 받고요. 두 번째가 아까 세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그 구수에 대한 부분을 녹취를 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수한 부분을 어떤 변호사가 공증인으로서 받아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구수증서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공정증서는 변호사한테 공증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은행 비밀금고에다가 유언장을 보관해갖고 나중에 내가 죽거든 비밀금고에서 꺼내갖고 내 유언의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여라 라고 남길 수 있는 총 5가지 방법. 자, 자필 증서에 통한 유언, 두 번째는 녹음을 통한 유언, 세 번째는 공정증서, 공증을 통한 유언, 그리고 비밀증서, 유언, 그리고 구수증서에 따른 유언이 있는데요. 각각의 방법에 있어 갖고는 기본적으로 다 증인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네. 그 증인에는 그 상속을 받을 사람들에 대한 이해관계자는 모두 배제가 됩니다. 객관적인 제3자, 네. 뭐 변호사가 됐던, 뭐 일반 친구가 됐던 당장 그 이해관계가 엮이지 않는 사람들이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유류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또 이제 상속을 받을 때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상속을 받는데 상속세를 납부하는 비율 자체가 2.2%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주변에 어떤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어머님이 돌아가셨다 하게 되면은 상속세가 안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은 재산이 있기는 있어. 네. 그런데 빚도 있어. 그런 경우에는 한정 승인 또는 상속 포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네. 한정 승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저야 뭐. 네, 그리고 상속 포기라고도 들어보셨나요? 네, 마찬가지 들어봤죠. 네, 그러면 어떤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계시나요, 혹시? 상속 포기는 말 그대로 난 모든 걸 내려놓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한정 승인은 내가 부담하는 이제 받는 부채만큼만 자산도 받겠다. 네, 요런 기죠. 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상속 포기는 말씀대로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고, 한정 승인은 자산 부채가 바뀌긴 했는데요. 자산의 한도 내에서 부채를 떠안겠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게 되면 한정 승인은 자산을 한도로 부채를 떠안겠다. 그리고 상속 포기는 아예 내가 상속인으로서 권리를 포기하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3개월 이내에 한정 승인 신청, 상속 포기 신청을 해야 됩니다. 네. 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권리가 넘어가고요. 네. 그리고 보통의 경우에는 한정 승인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은 아까 상속의 1순위부터 4순위까지의 순위가 넘어가다 보면 그 시기를 놓쳐갖고 엉뚱하게 친인척들이 아버님의 빚을 떠안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상속 포기가 아니라 한정 승인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기초적인 그 개념과 그다음에 용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절세 팁, 그리고 살아생전에 증여공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